직장 내 괴롭힘은 폭언, 성희롱,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은 두 가지, 업무 관련 괴롭힘과 개인 관련 괴롭힘으로 구분됩니다. 업무 관련 괴롭힘에는 자율성 방해, 성과 빼앗기, 일 몰아주기 등이 포함됩니다. 개인 관련 괴롭힘으로는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명예훼손, 폭력,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능력을 무시하는 언행, 불합리한 지시와 사직 종용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.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업무 관련 괴롭힘을, 여성은 개인 관련 괴롭힘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. 성희롱은 세쿠하라,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파워하라, 모성 괴롭힘인 마타하라가 이에 속합니다. 한국의 경우 외국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화되어 있는 편입니다. 조직 내 수직 관계가 강조되고 권력이 관리자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한국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여성 직원에게 탕비실 정리, 손님 응대 등을 시키며 고정된 성 역할을 강요하는 성차별적 젠더 괴롭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. 2015년 KBS가 7개 업종 5,9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16.5%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피해율이 10% 초반인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피해율은 1.5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.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의 44.2%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. 피해자인 이들이 상급자가 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OECD가 발표한 2015년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2,11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3위입니다.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. 피해자는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고립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.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의 비율은 37.9%에 그쳤는데요. 직장 내 괴롭힘이 직장 생활에서 불가피하다는 인식,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.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피해자 개인뿐만이 아닙니다.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연간 5조 원.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간 손실이 크게 나타났습니다.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개인에게 정신적, 육체적, 인격적으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의 주된 원인은 경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입니다. 실제로 권위적이고 경직된 문화를 가진 조직의 피해율은 43.4%로 자유롭고 합리적인 문화를 가진 조직의 피해율인 19.4%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. 특히 특정 성별을 선호하여 차별을 두는 조직일수록 그 피해율은 더 높았는데요. 이는 양성평등한 문화를 가진 조직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조직의 문제입니다. 따라서 이 문제를 대하는 관리자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. 조직의 구성원들 역시
동료들 사이에 따돌림, 악의적인 소문, 폭언, 무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인지해야 합니다.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양성평등한 가치관을 가질 때 폭력이 없는 행복한 조직 문화가 시작됩니다.